평강은 며칠째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음식도 거의 입에 대지 않았어. 온달은 그녀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 결국 참다 못한 온달이 조용히 물었어. 고민 있어? 평강은 순간 당황하며 얼버무렸어. 응? 아니, 응, 조금. 온달은 침착하게 그녀를 바라봤어. 뭔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야? 평강은 짧게 숨을 내쉬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 있긴 해. 온달의 표정이 진지해졌지. 뭔데? 말해봐. 평강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술을 깨물며 어렵게 입을 열었어. 나 손오부 대인 아들이랑 결혼해도 돼? 온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고 그의 눈은 머리칼처럼 붉게 물들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지. 그럼 난 어떡하고? 평강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어. 요동으로 가. 거기서 자리 잡고 살아. 곧 신성의 성주 자리가 빈다던데 거기 내가 자리 하나 잡아줄게. 온달은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쏟아냈어. 쫓아내는 거야? 평강은 힘없이 고개를 숙였어. 미안해 달아. 나 아무래도 왕이 되고 싶어. 혼자 힘으론 안 되겠어. 태자 저 씹새끼가 왕 되는 꼴은 도저히 못 보겠어. 정말 미안해. 잠시만 신성에 가 있어. 적당히 자리 잡히면 내가 꼭 다시 부를게. 온달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어. 내가 네 호구야? 평강은 다급히 고개를 저었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온달은 슬픈 눈빛으로 다시 물었어. 그런데 나한테 왜 그래? 왜 나한테 이러냐고. 평강은 울먹이며 대답했어. 넌 착하잖아, 달아. 넌 날 이해해 줄 거잖아. 너라면 넌 날 버리지 않을 거잖아. 온달은 깊은 침묵에 빠졌어.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던 눈동자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으로 흔들렸지. 침묵이 길어지자 평강은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온달의 팔을 붙잡았어. 정말 미안해, 달아. 정말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응? 온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봤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결심한 듯 차갑고 쓸쓸했어. 방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고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결국 서로가 너무나 멀어졌다는 걸 깨달았지. 그 밤 온달은 아무런 말도 없이 조용히 밖으로 나와 어둠 속에서 홀로 긴 한숨을 내쉬었어. 그의 눈에선 말라버린 눈물 대신 깊고 어두운 슬픔만이 차갑게 흐르고 있었어. 평강과 손오부 대인의 혼인 소식이 평양성을 뒤흔들었어. 이 소식을 들은 태자는 노골적으로 분노를 드러내며 평원왕 앞에 나섰지. 태왕 전하, 평강 공주는 이미 혼인한 몸입니다. 그런데 또 혼인을 하겠다니요. 이건 법도에 크게 어긋납니다. 태자의 목소리에는 격렬한 분노와 초조함이 섞여 있었고 주변 귀족들도 술렁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 평원왕 역시 난처한 표정으로 평강과 손오부 대인을 번갈아 바라보았어. 이게 무슨 일이냐, 평강아. 평강은 태연하게 고개를 들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어. 태왕 전하, 저는 온달과 합의 이혼했습니다. 온달은 신성의 성주로 떠날 예정이고 저도 그에게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만 새로운 혼인은 고구려를 위한 결정입니다. 손오부 대인 역시 공손하게 나서 평원왕에게 말을 올렸어. 대왕 전하, 저희 손오부도 평강 공주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한 일입니다. 부디 윤허해 주십시오. 하지만 태자와 전로부는 극렬히 반대하며 계속 이 일을 제기했어. 특히 전로부는 본래 자신들과 혼례하기로 약조했던 평강이 손오부와 혼인한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했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전하. 고구려의 법도가 무너집니다. 그 순간 궁전의 문이 열리고 온달이 천천히 들어왔어. 그의 붉은 머리는 가지런히 묶였고
얼굴에는 조용한 체념과 슬픔이 깃들어 있었지. 그가 나타나자 궁전은 일순 조용해졌어. 온달은 평원왕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어. 태왕 전하, 신온달은 이미 평강공주님과 이별하기로 약조하였사옵니다. 신은 남은 평생 요동에서 고구려의 방패이자 검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부디 이 미천한 자의 뜻을 윤허하여 주십시오. 온달의 말에 평강의 가슴은 미어졌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어. 평원왕은 잠시 침묵하더니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 알겠다. 온달, 내 뜻을 존중하노라. 평강과 손오부의 혼례를 윤허하겠다. 태자는 경악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평강과 손오부 대인의 눈에는 만족스러운 빛이 떠올랐지만 온달의 눈빛은 슬픔으로 깊어졌지. 온달은 조용히 몸을 일으켜 다시 뒤돌아 궁 밖으로 걸어 나갔어. 그는 누구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한숨을 내쉬며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어. 온달은 홀로 신성을 향해 말을 타고 떠났어. 삼조고 전사들도 평강과 함께 했던 그 많은 영광도 모두 평양성에 남겨둔 채 그저 무겁고 쓸쓸한 마음만 가지고 길을 나섰지. 도성의 문을 빠져나가 말을 달리려던 순간 누군가 뒤에서 급히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온달 장군, 잠시만 멈추시게. 돌아보니 태자였어. 온달은 의아한 얼굴로 태자를 바라봤어. 태자 전하, 무슨 일이십니까? 태자는 웃으며 가까이 다가왔어. 허허, 벌써 떠궁개는가? 그냥 보내기 아쉬워. 술 한 잔 대접하고자 하는데 잠깐만 내 시간을 내줄 수 있겠나? 온달은 잠시 망설였지만 예의상 거절할 수도 없었어. 저는 신성으로 빨리 가야 하옵니다만. 태자는 인자하게 웃으며 어깨를 툭 치며 권했어. 가기 전에 술 한 잔 정도야 괜찮지 않은가? 그대와 나 사이에. 결국 온달은 태자와 마주 앉아 주거니 받거니 술잔을 기울였어. 뜻밖에도 술이 너무 잘 들어갔지. 평소엔 취하지 않던 온달도 이날은 취기가 올라 비틀거리기 시작했어. 태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슬쩍 미소를 지었어. 그리고는 아주 다정한 얼굴로 다가와 물었지. 괜찮은가, 온달 장군? 온달은 정신을 차리려 애쓰며 대답했어. 휴, 괜찮겠습니까, 전하? 태자는 그런 온달의 등을 부드럽게 두드리며 속삭였어. 그래, 그럴 테지.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면 이리 술이 잘 들어가겠는가. 온달은 흐릿한 눈으로 태자를 바라봤어. 태자는 은근히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어. 온달 장군, 여자는 결국 여자로 잊어야 하는 법이야. 평강 공주와의 일은 그대가 빨리 잊는 게 좋지 않겠는가. 온달은 순간 움찔하며 태자를 빤히 바라봤어. 네. 태자는 그를 지그시 바라보며 계속 말을 이었지. 그래서 말인데 내가 자네에게 좋은 혼처를 하나 마련했네. 어떤가? 자네 생각이 있다면 말일세. 온달은 당황스러운 마음을 숨기지 못했어. 태자는 온달을 자기 사람으로 묶어두려는 속셈이었던 거지. 온달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태자는 입구 쪽으로 몸을 돌려 밖에 있는 사람을 불렀어. 못하느냐? 수아야, 들어오거라.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아주 앳된 소녀가 방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왔어. 그 모습은 마치 봄날의 핀 꽃처럼 청초했지. 그녀는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 온달 장군님, 처음 뵙겠습니다. 고수아라고 합니다. 온달은 순간 말문이 막혔어. 아직 15밖에 안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녀의 등장에 온달은 더욱 혼란스러웠지. 태자는 그런 온달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리며 속삭였어. 어떤가? 내 딸 수아는 곱고 현명하네. 자네만 괜찮다면 군계는 기꺼이 이 아이를 자네에게 맡기고 싶네. 온달은 취기와 혼란스러운 마음 속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수아를 멍하니 바라보았어. 그저 소녀의 앳된 눈빛만이 그의 마음을 더욱 어지럽게 만들고 있었지. 태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냉담한 눈빛으로 온달을 내려다 보았어. 그의 얼굴에는 기묘한 미소가 피어 있었고 그 눈빛은 마치 먹이를 사냥감으로 여기는 듯 차갑고도 날카로웠지. 자네 알아서 하게. 내 딸은 자네에게 맡기겠네. 혼인을 하든 버리든 자네 마음대로 결정하게나. 수아는 이제 자네 것이니까. 온달은 술 기운에 정신이 혼미했지만 태자의 말은 분명히 귀에 박혔어.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고 손끝은 자신도 모르게 미세하게 떨렸어. 태자는 그런 온달의 반응을 보고서도 아무 말 없이 뒤돌아 방 밖으로 나갔고 방 안은 침묵과 어색한 공기 그리고 두 사람만의 불안한 숨소리만이 감돌았어. 온달은 멍하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취기와 혼란이 더해져 쉽게 몸을 움직일 수 없었어. 머릿속이 복잡했고 수아의 눈빛이 그를 흔들고 있었지. 이러면 안 돼. 이건 배신이야. 수아와 이렇게 가까워지는 건 내가 했던 모든 약속을 어기는 거야. 온달의 마음속에선 이성과 감정이 맹렬히 부딪혔지만 그의 몸은 도통 말을 듣지 않았어. 그런 그의 마음을 읽었는지 수아는 더 가까이 다가와 그를 부드럽게 하지만 간절히 끌어안았어. 그녀의 숨결이 그의 귀 옆에서 가늘게 떨렸지. 장군님,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전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장군님 곁에 있고 싶을 뿐이에요. 수아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두려움과 간절함이 깃들어 있었어. 그녀의 작고 떨리는 몸을 느끼자 온달은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어. 그의 마음속에서 그동안 쌓였던 고통과 분노, 그리고 깊은 외로움이 한꺼번에 솟구쳐 올랐지. 그래, 평강도 날 버렸잖아. 난 평강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는데 결국 난 버려졌어. 그런 내가 이러는 게 정말 잘못된 걸까? 온달은 스스로를 위로하며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어. 수아는 온달을 꼭 껴안은 채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의 가슴에 기대 있었어. 그 순간 온달의 눈에서는 말할 수 없는 쓸쓸함과 비참함이 스며 나왔어. 온달은 한편으로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독한 배신감과 외로움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어. 그는 마침내 깨달았지. 그 또한 결국 사람이었고 평강의 버림으로 깊이 상처받은 외로운 한 남자일 뿐이라는 걸. 조용한 방 안에서 온달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 어쩌면 이 순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위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 온달은 눈을 감으며 더 이상 자신을 억지로 다잡지 않았어. 수아의 떨리는 숨결을 느끼며 그는 그저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녀를 받아들였어. 그날 밤 차갑고 어두운 밤 공기 속에서 온달은 처음으로 평강에 대한 충성과 자신의 신념을 내려놓았고 그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던 오랜 외로움이 쓰라린 안도감과 함께 천천히 퍼져나갔어.